솔직히 요즘 이더리움 보면서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비트코인은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이더리움은 조용하고 가격은 답답하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끝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가격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의미가 있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시청자 마음부터 짚고 갈게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대부분 이런 생각일 겁니다. 지금 사도 되나? 이미 늦은 건가? 비트코인만 봐야 하나? 이더리움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 없이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합니다. 지금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은 인터넷 위에 올라가는 금융과 서비스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대표적인 것이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입니다. 중앙은행이나 중개기관 없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돈을 빌리고 맡기고 굴리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계약 즉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사람이 중간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약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더리움 가격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치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속도를 바꿔볼게요.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 기억나세요? 그때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인터넷은 너무 느리다. 쓸모가 없다. 언제 돈이 되냐? 그런데 지금 인터넷 없는 삶 상상되시나요? 이더리움은 지금 그 초입 구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제 권위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쪽에서 계속 나오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과 글로벌 결제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방향입니다. 그 흐름의 핵심은 토큰화입니다. 토큰화 즉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반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성과 사용 이력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미디어 보도를 보면 대형 은행들이 이더리움 기반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실험 단계라는 표현을 쓰지만 금융에서는 실험이 곧 준비 단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이더리움은 공급 구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더리움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소각, 즉 사용될수록 일부가 사라지는 구조가 들어갔습니다. 소각이란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전체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가격에 압력을 줍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용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준비 구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더리움이 실제로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왜 다시 이더리움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판단하지 마세요. 이해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과 그냥 가격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실제로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왜 가격과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요즘 글로벌 금융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말입니다. 실물 자산 즉 부동산이나 국채 같은 것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증표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기존 금융은 느리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서류 확인하고 승인받고 중개 거치고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위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 즉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면 중간 절차가 줄어듭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융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대형 금융 기관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자산 이전 실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그럼 경쟁 코인은 없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모험을 싫어합니다. 검증된 곳을 선택합니다. 이더리움은 가장 오래 사용됐고 가장 많은 개발자가 있고 사고와 문제를 가장 많이 겪고 고쳐온 플랫폼입니다. 금융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은행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수익률만 보고 결정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고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봅니다. 이더리움이 선택되는 이유는 화려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숫자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사용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의 일부는 사라집니다. 이걸 소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쓸수록 시장에 남아있는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같은 수요에서도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단기 가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기 구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가격은 안 오르잖아. 이 질문도 아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가치가 먼저 쌓이고 가격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더리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지금 본인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회차에서 실제 질문들을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바로 보관 문제입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해킹 사고, 도난 사례, 분실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만 맡겨두다가 접속 문제나 보안 사고로 자산을 제때 꺼내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지갑 관련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본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최근 글로벌 뉴스에서 왜 다시 이더리움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 한 가지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판단하지 마세요. 이해만 해도 충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실제 금융과 연결되고 있고 조용한 구간에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지금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글로벌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격 기사보다 인프라 기사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아니라 어디에서 쓰고 있다, 어떤 실험이 진행 중이다, 어떤 시스템이 연결됐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늘어날 때는 이미 내부 준비가 상당 부분 끝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 인터넷 기업들이 주가로 주목받기 전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누가 서버를 늘린다, 누가 트래픽을 확보했다, 누가 인프라를 깔았다. 그때는 주가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완성된 뒤 가격은 한 번에 반응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상승 이야기가 아니라 기반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간이 가장 지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 관심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움직이면 그때서야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루한 구간을 견딘 사람이 결국 결과를 가져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 투자는 빠르게 사고 빠르게 파는 게임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간을 활용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사느냐보다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더리움이 금융과 연결될수록 보안 문제는 더 중요해집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관리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이미지 프롬프트 6. 오늘 1편 전체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흥분할 시점도 포기할 시점도 아닙니다. 이해하고 준비할 시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 즉 가격 변동이 적은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왜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셨다면 이미 충분히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